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국정조사 하자. 요즘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정치권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검찰에만 맡겨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자는 거죠.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건도 역시 그랬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서 정치권이 한번 뒤집히도록 당정 개편을 했는데도 여론이 가라앉질 않으니까 국정조사 주장이 나온 겁니다. 헌데 여당으로서는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고민에 휩싸입니다. 권 총장님, 출근이 이르십니다. 이총무. 아이고, 내 요즘 민정당 사무총장으로 온 건지, 가정부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누가 푸대접 합니까? 차라리 푸대접이라도 하면은 몸이라도 편하지. 때를 잘못 만나서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정치파에 한시라도 조용하고 좋은 때가 있었어. 그러는 해시.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신다면서요? 어이, 그건 어떻게 알았어? 명색이 민정당 원내 총무인데 그런 걸 못 챙겨서야 되겠습니까? 이총무. 그래서 말인데, 각하께서 분명히 야당의 국정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으실 텐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아시다시피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래서 이총무한테 묻는 겁니다. 당 사무총장으로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뭘 모르잖아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이야 나름대로 야당 색깔을 내보겠다는 의지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일단 국정조사는 거부하는 게 당론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어. 결론은 그렇죠. 그런데 권 총장님, 각하하고는 30년 지기 아니십니까? 아이고, 30년 지기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게입니다. 권 총장, 전임 권정달 총장 물러난 거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별말이 없지? 별 말은 없지. 장영자 사건 관련해서 의심을 받았으니까 의심 그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정도야. 요즘 일한다고 왜 그렇게 설치? 입만 열면은 국정조사하자고 한다며. 야당이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해도 적당히 해야지 말이야. 그 역시 야당이니까 적당히 할 수 없는 게야.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럼 국정조사를 받아줘야 한다는 거야? 그거는 또 별개 문제지. 야당 주장은 야당 주장이고 우리 당론은 국정조사는 급한 게 아니니까 임시국회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쪽이야. 그럼 그거 알아서 해. 그런데 말일세. 지난번 의령 사건 때도 그랬지만은 오공화국이 그동안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는 여론도 있어. 그건 무슨 말이야? 당 조직 개편도 있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후속 조치에 불과하지 않나. 물론 그것도 민심 수습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은 후유증 치유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후유증 치유야? 장애인 사건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뽑아가 투명하게 결과 발표를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 그게 국정조사를 합리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권익현. 그는 오공화국 주요 인물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인물로 분류된다. 윤필용 수경사령관 사건 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고문을 피하지 않았고 오공의 주역이면서도 훗날의 오공 청산 과정에서도 예외가 된 사람이다. 민정당 사무총장 시절 YS가 단식을 벌이고 있을 때 민정당에서는 그나마 갈 사람이 권익현 씨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었다. 그래서였을까? 전두환은 이철이 장영자 사건에서도 권익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췄다. 5월 27일 아침 8시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다.
노신영 외무, 이범석 비서실장, 이학봉 민정수석, 박준병 보안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참모장과 이철이 장영자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 김기춘 검찰국장과 검사들이 참석했다. 전두환은 이 자리에 허화평 허삼수 수석은 참석시키지 않았다. 요즘 시중에 우리 오공화국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다카던데, 이철이 장영자 부부 사건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어. 그 중수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발표한다는 각오로 수사 중입니다. 이규광 장군이 내 서삼촌이라는 거는 그 의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기왕에 구속이 됐으니까 뭔가 확실한 걸 잡아내라고. 다른 사기 사건 같은 건 없는지도 알아보고. 예, 계속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민정수석 말이야. 예, 카카. 지난번에 내한테 이 사건을 보안사에서 수사를 하면 어떻게 했냐고 했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보안사령부에서 엄하게 캐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수부장 말이야. 예, 카카. 이규광 장군 운전기사하고 광합진앙공사 비서들도 구속했나?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 잡아들여. 소환은 검찰 명의로 하고 수사는 보안사에서 하라고. 모양으로 봐선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직접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학봉 민정수석이 요전에 한번 이철이 장영자 부부 사건 수사를 보안사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헌데 이번에는 대통령 자신이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장님, 각하께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무슨 작전? 사건의 원흉은 이철이라는 쪽으로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작정이라고 봐야 하나? 그 올 2월에 있었던 이철이 장영자 결혼식 얘기를 꺼낸 것만 봐도 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김 검사, 그때 이규광이 친족 대표로 인사한 게 이철이가 낸 아이디어 맞아? 뭐 그거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죠. 두 사람이 상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말을 꺼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 뭐 물론 그렇겠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각하도 그러셨잖아. 이철이는 고급 사기꾼이라고. 결혼식 주례에 누구를 세우자고 한 것 가지고 고급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각하 말씀은 결혼식 주례 결정을 그렇게 했듯이 사업 과정에서 벌인 비리들도 모두가 이철이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중수부는 물론이고 검찰청, 법무부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건 나도 그렇네. 장영자의 비서의 운전사 가정부까지 잡아들여서 보안사에서 조사하라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 조사를 보안사로 넘기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글쎄. 카카. 오전 회의에서 말입니다. 회의에서 와. 이철이 장영자 사건 관련자들을 보안사에서 수사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거. 뭐 전에 이학봉 수석도 했던 얘기야. 그런데 왜? 외부에 알려질 경우엔 역풍의 우려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아. 내가 와 그걸 모르겠나. 응? 뭔가 감추려는 게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도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철원이, 이걸 생각해보라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안을 잘못 지킨 거 사실 아니야? 그렇긴 합니다. 보안이 안 되니까 기자들이 들은 말에다가 막 지레 짐작을 해가지고 기사를 써대고 말이지. 그 때문에 검찰 수사가 더 어려워진 요인도 있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말 다 했지. 언론의 그런 집중 보도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거 아니냐 말이야. 이해가 되나? 예, 그렇다면은 잘하신 겁니다. 내 말이지. 요즘 같아서니 잠이 안 온다고.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어제 군이 괜히 하거든 얘기했지만은 5공화국이 이 문제로 더 흔들리면 되겠나? 7년 임기에 이제 1년 지났다고. 벌써 이래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으면 이거 다 같이 죽는 거야. 전두환의 그런 인식은 그가 권력 안정에 기울인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태생부터 정통성 시비를 안고 시작됐던 정권이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네, 김상희 검사입니다. 김 검사. 나 중수부장인데 이철이 장영자 부부를 한번 만나게 해주면 어때? 부장님, 부부 상면을 시키자는 겁니까? 그래. 하루라도 안 만나면 끙끙 앓던 연인 사이도 등 돌리면 남남이고 살부비고 살던 부부간도 이혼도장 찍는 날로 남남이지만 이들은 지금 부부 아닌가? 수사기간 중에는 부부가 서로 우연히 조사실 복도에서 마주치더라도 절대로 대화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규칙인데 그래도 될까요? 인간적으로 만남을 추천해보자고. 수사기간 내내 장영자는 남편을 장군이라고 호칭하면서 걱정을 해온 모양이던데. 그리고 언젠가 자네한테도 남편 걱정을 많이 하더라면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김 검사, 우리가 칼날같이 냉정한 검사들이지만 이 정도 온정은 베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네. 저 혹시 지금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나? 뭐 인멸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측 수사관 하나 붙여놓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갈 무렵 수사팀은 이철이 장영자 부부의 상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각자 수사에 응하느라 녹초가 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몸은 좀 어때요?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은요? 기침 좀 나는 것 빼고는 괜찮아요. 여보, 모든 게 우리 업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미워하거나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네, 아무렴요. 그래야죠. 내 걱정은 말고 몸이나 잘 돌봐요. 전 잘 견디고 있어요. 늘 당신이 걱정입니다. 건강시키세요. 그래요, 여보. 이렇게 견디고 견디다 보면은 좋은 날 올 거예요. 그 후의 태도까지를 종합해서 보면 나는 그렇게 그분이 정략 결혼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끝까지 그래도 남자로서의 그 지조도 지키면서 그 청주에서는 7년인가 8년 동안 옥바라지를 했다고. 그 앞에 집을 얻어놓고. 지금도 뭐 서울에서 진주까지 다니고 하는 거 보면 반드시 무슨 돈이나 이걸 목적으로 했더라면 이 사람이 벌써 뭐 장영자 여인을 버렸을 텐데 그 후의 태도나 이런 걸 봐서 정략 결혼이고 뭐 꼭 이 사람을 이용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모두가 두 사람을 애정 없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이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영자에게는 이철이가 세 번째 남편이었고 그녀가 저지른 일로 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상희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한 입을 덮는 부부의 일을 바깥 사람이 함부로 재단할 게 못 되나 봅니다.